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9%입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소폭 떨어진 거지만 20%선 아래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갤럽 측은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어제 공개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의 통화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반향은 차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이 18%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8%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다른 그래픽 볼까요? 양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긍정평가가 40대 41%로 팽팽한 상황인데요. 두 분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19%와 20% 뭐 1%포인트 차이인데 숫자는요? 네.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앞수 숫자가 1로 바뀌었다는 것은 심리적 어떤 저지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충격이 있는 변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 충격적인 녹취가 공개된 것이 그 효과가 파장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19%라고 네, 사흘 중에 하루 한다면 정도 반영됐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루도 반영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응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는데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수치로 보면 좀 더 우려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굉장히 저는 어리석다. 거의 민심의 이런 분노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면 그 분노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보이는 불통과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국민들을 굉장히 더 분노를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바꾸시지 않으면 저는 이 정권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9% 물론 1% 차이가 크고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게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지금 국민에 들어섰다. 악재가 더 많다. 예,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이상 어떤 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게 계속 낮아질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19%도 사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대통령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향세로 계속 가고 그다음 명태균 씨 녹취 파일도 지금 그 껍데기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뭐 명태균 씨가 어떤 녹취 파일을 가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더 지금. 나올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디테일로 가버리면은 국민들이 지금 이 외곽만 볼 때는 그렇게 충격을 갖다가 아직 절감을 못해도 그 내적으로 와서 어떤 구체적인 대화에서 더 심한 말이 나온다면은 대통령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19라는 걸 제가 자막을 잘못 봐서 119로 봤어요. 응급 상황이다 할 정도로 네네. 대통령께서는 진짜 긴급 상황이다. 조금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TK 지역 보수의 텃밭이잖아요. 예. 보수의 텃밭이 18%면 전국 평균인 19%보다 더 낮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거의 할까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난주보다 7%가 내렸어요. 엄청나게 내린 거죠. 네, 8% 사실 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예. 보수의 뭐 성지라고 흔히 말하는데 대구, 경북, 그다음 PK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 지지를 보내온 데고 사실 뭐 대통령 선거에서 그랬고 사실 기대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국정 난맥상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 주기를. 네. 그런데 이게 난맥상 바로잡을 뭐 조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본인이 난맥상 속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고 그 원인이 대통령 본인의 어떤 뭐 정책의 실패 같으면 그거는 무능이라고 해서 용서를 좀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주위의
사람을 둘러싼 어떤 잘못된 판단 이런 거기 때문에 TK, 경북 이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면에서도 심각하다는 거죠. 네, 다음 정당 지지율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32%, 오히려 지난주 30%에서 2%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대구 지역 지지율은 53%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 18%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지층을 우리가 나누면 보수 지지층, 중도, 그다음에 진보 지지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지지층은 각 진영에 대한 지지를 굳건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통적인 지지층, 그것도 아까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TK에서조차도 김건희 여사는 못 봐주겠다. 여당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그렇죠. 대통령 부부를 못 봐주겠다. 예, 이런 판단이 김건희 있다는 여사의 말씀이시죠? 지금 이런 상황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일찌감치 이런 민심을 잘 읽었는지 차별화를 시작했어요. 그거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정당이라는 식으로 처음에 입당하실 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 여기로 오려고 한 게 아닌데 플랫폼이 필요해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플랫폼이니까 플랫폼으로서 우리는 딴 사람을 선택하겠다. 플랫폼에 싣고 갈 사람을 손님을 딴 사람을 태우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역할 긍정률이 40%와 41%로 팽팽하게 나왔어요. 자,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녹취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탄핵, 뭐 지금 나중에 또 이야기하는 개헌, 뭐 이런 문제로 나가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국립민복,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11월 15일, 11월 25일 본인에 대한 두 가지 재판을 앞두고 그리고 내일 지금 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어떤 자기의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동기로 삼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윤석열도 반대하지만 이재명의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이런 과정 이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아까 그 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얼마 전에 독대도 하고 했지만은 거기서 사실 뭐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요. 거기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대표의 네.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동의한다. 이게 결국 정당 지지도가 비슷, 그다음 그 양당 대표의 지지도도 비슷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있다라고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녹취 사태에 네. 대해서 한동훈 대표 아직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입장을 언제 낼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기 좋게 대통령실이 알아서 행동을 해줬죠. 어떻게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네. 해명을 했잖아요. 그 해명에 대해서 해명의 한동훈 최종- 대표는 할 말이 없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해명의 수위를 볼 때 네. 최종 책임을 가지고 가장 무게감 있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대통령실이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수위가 낮은 위치에 한동훈 대표는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안 했다면 네. 굉장한 반응을 하라는 압박이 왔겠지만 네. 대통령실이 이미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반응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계속 반응을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벌은 거죠. 언젠가는 반응을 해야 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여론이 과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더 나올 녹취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 네. 파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침묵이 금이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실이 만들어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심 고마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간을 좀 벌어준 셈이거든요. 대통령실이 답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마이크가 오겠습니까? 한 대표겠죠. 원내대표와 한 대표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추경호 대표는 반응을 했잖아요. 네. 왜? 대통령과 동기화가 대통령실과 동기화가 싱크로나이즈가 거의 100%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차별화에 나섰기 때문에 민심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오히려 더 도와준 게 대통령실이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 유한 갈등 속에서 지금 민심이 완전히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 대표까지 가세해가지고 민심에 네. 공격하는 게 이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떤 정서상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명태균 녹취록에 자세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한다거나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검찰 출신이라는 면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가만히 또 있는 게 하나, 낫다. 또 네. 하나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한데 힘이 딸리잖아요. 근데 이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기다리면 쇄신과 변화의 모멘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전략적 판단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을 옹호할 것이냐, 변화와 쇄신 쪽으로 아예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냐, 이 판단을 하는데도 시간을 벌 수 있다. 네. 그거는 대통령실이 그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시간을 번 상황이라고 두 분 모두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대통령실이 확인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고 갑자기 정치 아웃사이더 하다가 대통령 출마하게 됐는데 정치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또 게다가 뭐 김종인 박사의 이준석 대표의 뭐 유명한 정치인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러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지내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매몰차게 끊은 겁니다. 끊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온 거. 그 사람도 뭐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까 전화 받아서 감사 전화, 축하 전화. 덕담으로 건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 취임식도 참석한다고 하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갖다가 선택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이게 공천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 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거는 지나친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모두 문제없는 녹취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거든요. 우선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뭐 많은 지금 이야기가 있지만 네. 저 법조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공무원으로 돼 있지 공무원 후보잖아. 네. 뭐 앞으로 취임할 사람은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왜냐하면 이건 처벌을 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네. 죄형 법정주의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음날 그리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자기가 신분을 이용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걸 막기 위한 거지. 임명장을 받기 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법을 갖다 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네. 분명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자라고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법적인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대통령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서 어떤 이 어드바이 그러니까 보좌가 아주 미약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진석 실장의 해명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은 강명구 의원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라는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유리한 대로 편집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전화를 좋게 받아준 거다 뭐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어떤 분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들 같아요. 자, 국민들이 이 녹취를 듣고 받았을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할 책임이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만 누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네. 국민의 상태를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저 자리에 있을 자격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저 자리를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국민이 만들어준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잠깐.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친윤계의 거고요. 반응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런 반응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굉장히 권력에 맹종하고 무지성적으로 대한 무조건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 국민이 그 공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때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만 버티고 국민들도 우리가 버텨가지고 그냥 무너뜨리면은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나자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착각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럴수록 이렇게,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방어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반면 친한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또 추가적인 녹취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어요. 예, 민주당의 카드가 다 나와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우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점에서의 평가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평도 자제하실 예정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증적으로 논평이 이렇게 빡빡 나왔다. 근데 그걸 탄핵하는 증거가 저쪽에서 나와버린다. 예, 그러면 그 논평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11월 2일까지는 예,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구판을 열었습니다. 이 구판에 나오는 것들을 다 봐야죠. 네, 친한계는 이렇게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주당이 향후 추가 녹취를 공개할 가능성이 큰데 섣불리 논평했다가 더 꼬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친한계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어떤 교감이 있은 후에 당무감사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경태 의원도 6선인가요? 상당히 선수가 높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사실 뭐 척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결이 다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데서 한동훈 대표하고 교감은 좀 의심스러워요. 그건 아닐 것이다. 예. 조경태 의원도 지금 너무나 지금 큰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거라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그러는데 네. 제 생각에 가능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한나라당은 지금 아노미 현상이라 그러나요? 아주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이요? 예, 국민의힘 네. 아노미 현상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당무 감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명태균 씨가 어떤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완전히 안 까진 상태에서 뭐 당무 감사해봤자 별로 나올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에 우선하여 네. 사실 이번 사태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도 네. 저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7월 달 뭐 녹취록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없다고 하다가 다시 나와버린 바람에 김건희 여사 쪽의 해명이 완전히 신빙성을 잃었거든요. 이번에도 그 경선 당시 외에는 전혀 통화를 안 했다 그러다가 5월 9일 이 통화가 갑자기 나온 바람에 대통령실이 지금 완전히 그냥 신뢰성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참모들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 나오고 했지만은 뭐 민정수석 뭐합니까? 나와가지고 허심 탄회가 사실 그대로 털어놨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미봉책에 지금 급급하니까 네. 뭘 하나 하면 또 다시 나오고 그러면 또 그걸 덮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 믿어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은 지금 뭐 당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선 자기 측만이라도 어떤 대화를 했느냐 네. 사실관계를 정확히 내부 조사라도 해야 된다. 내부에서 예. 진짜 민정수석이 나서 한 다음에 어떤 그 대통령실의 해명 이게 우선되고 나서 그다음 당무감사라도 해야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는 10일, 11월 네. 10일이 이제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기자회견도 하고 어떤 네. 이벤트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뭐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어떤 사태로 치달을지 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역사를 조금
다큐멘터리 필름이라도 구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사과가 됐든 대국민 담화가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내용은 당연히 친윤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대통령실에 내각을 쇄신해야 한다. 이번에 윤통이 무너지면 보수 진영에 차기 대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이거는 교감이 있었던 걸까요? 그런 거보다는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냥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네. 막 떠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가 없다고 가치가 저는 없으니까?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겁니다. 조경태 의원이 좀 아까 당무감사를 하자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 사실은 국민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발을 해주면 좋은데 근데 조사 대상이 대통령인데요. 아니 그 네. 주변은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누가 그걸 들고 갔는지 안 들고 갔는지 네. 이게 유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견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변화와 쇄신의 모멘텀으로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바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 여론을 좀 받드는 모습은요. 지금 당무감사라도 되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네. 당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 어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불법 국정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할 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재민의 나라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도 그 왕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건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 고사에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고 김종필 전 총리께서 국민은 호랑이다 이 말도 하셨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순수성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자기 정치적 이유 분리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한데 과연 그게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이야기일까? 오히려 저는 내일 그 집회,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본인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런 그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검찰의 탄압으로 내가 재판받고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정당성을 검찰 탄압의 그 이유를 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할 때는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꼭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녹취를 공개했고요. 오늘은 대통령실 국감이 있고 내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집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도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엎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일정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뭐 어떤 그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이게 어쨌든 전략을 세우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세운 전략이라 뭐 그거는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조금 전략을 다르게 세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셨죠? 네. 보수와 진보 지지층이 그대로 결집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관망하는 중도를 끌어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파란 물결만 덮어서 중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승부가 나나요? 그건 강성 그렇지 지지층을 위한 않잖아요. 이벤트다라고 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자기들이 빠지고 그 압력 속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게 해주는 게 낫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학계의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나오고 그분들이 먼저 광장으로 나갈 때 정당은 거기에서 뒤따라 나가는 모습으로 따라간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이 판을 제대로 힘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짜여진 플랜보다는 공간을 열어놓는 것이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어쨌든 지금은 네. 중도가 여론조사를 봐도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분노하면서 관망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거는 당신들의 공간입니다라고 이렇게 펼쳐주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생각합니다. 1심 선거를 앞두고 조바심 내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 리스크 발언이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이재명 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네. 그것도 뭐 자업자득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제3자 입장으로 볼 때 이 발언은 발언 그대로 봐주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법 싶습니다. 리스크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 말에 그 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야기하면서 내 사법 리스크 희석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은 안 들어가니까 이재명 대표는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녹취 공개 후에 직접적인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지만 대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말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현재까지 2년 반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야당 탄압한 것 외에는 아무런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지금 육공하고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력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좀 바꿔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7공화국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성과 하나 남는 거고 본인도 살고 또 나라도 새로운 우리 국가도 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뭐 성과도 없는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는 저 발언은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보다 이게 더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기 전에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하자. 대법 판결 나기 네. 전에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치는 롤링 페이퍼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자, 롤링 페이퍼 우리 이하린 앵커님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축하해 드릴 일이 있어서 롤링 페이퍼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빽빽하게 누가 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 김영수 앵커님이 다 본인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하린 앵커님을 후배로 사랑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가 저는 티도 안 나는데 쓸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 정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롤링페이퍼를 돌려서 자기의 의사를 써서 드러낼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롤링페이퍼를 돌리는 일을 정치권이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롤링페이퍼에 내가 잘난 글을 다 쓸 거야. 네. 그럼 국민들은 거기에 어디를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위한 공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불태우러 간다. 검찰도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어제 명 씨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명태균 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아니 나는 저기 있다고 내가 거짓말해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뭐.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상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뭐 싹 다 불질러 버리고 말 거예요. 뭐 싹 다 불질러 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적거로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 버리고 말아버려야죠. 아니 아버지 산소에 묻어둔 증거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발언인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거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 자료로 삼을 만한 증거를 휴대폰 4개 정도인데요. 네. 가지고 있다는 이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나를 살려주면 당신도 살고. SOS를 청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이 명태균 씨 말이 지금 모순이 있는 게 저번에 말할 때는 그 화장해가지고 산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갑자기 오늘 산소가 있다면서 거기에 휴대폰 4개를 묻어놨다 그러는데 만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지금 언론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불태우면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해서 집요하게 나를 살려달라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면에서 명태균 씨가 우리가 아까 그 짧은 녹취 네. 5월 9일 녹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했지만 이 명태균 씨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고 신빙성이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저렇게 것처럼- 신빙성이 없는 사람에게 네. 대통령 부부가 다 휘둘리고 오선의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가 오야고 김건희가 권력인데 당신이 뭐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땅을 칠 일이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저렇게 명태균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평상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봐요. 되게 불안하고 겁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평상심을 잃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뭔가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녹취가 나간 후로 기자들이 산소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뭐 그런 후문도 전해지는데 어쨌든 다 화장해서 산소는 없는 상황이고 네. 도대체 이 명태균 씨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 이게 참 고민이에요. 명태균 씨의 신빙성을 따라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명태균 씨를 압수수색을 하고 뭐를 하고 주변 정황 증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명태균 씨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 뭐 어떨 땐 녹취에 있고 어떨 땐 재구성도 없고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녹취에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게 불법적인 것까지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검찰이 밝혀내야죠. 자꾸 왜 명태균 씨만 가지고 이미 나온 것도 많은데 명태균 씨만 가지고 자꾸 뭐 신빙성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불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밝혀내는 게 너무 국민적인 국가적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명태균 씨가 저런 애매모호한 태도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를 취하는 게 자기 방어라고 봅니다. 어떤 자기 태도를 명확히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치고 나오면 더 이상 방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증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기 방어와 대통령실을 향한 SOS라고 예, 분석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